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 상태라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지문이 어떤 문제로 변형되는가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지문과 꼼꼼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지문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일단 딱 보면은 그래, 목적 파악 이것 객관식으로 변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분위기 심경 파악 이건 조금 보류해 두고요. 함축적 의미 파악 출제 가능합니다. 요지 주장 가능하고요. 주제 파악 가능하고 제목 파악 가능하고요. 도표 정보 파악은 사실상 출제가 불가능해요. 억지로 출제하지 않는 한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낫고요.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에도 문법 정도를 제외하면 출제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법 정확성은 글의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휘 적절성 출제 가능하고요. 빈칸 내용 추론 출제 가능하고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이거는 지문 퀄리티에 전적으로 담겨 있는데 출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 파악 출제 가능하고요. 적합한 위치 찾기 가능하고요. 요약하기 가능하고 장문 독해는 사실상 출제가 어렵거나 선생님들이 객관식 플러스 서술형 문제는 지문은 하나인데 문제를 2개, 3개 이렇게 출제하는 유형, 이런 유형에서만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각각의 유형이 어떤 문제로 출제 변형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목적은 출제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분위기랑 심정 파악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지침 추론 혹은 어법 정도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유형들을 쭉 설명하다 보면은 어법으로 변형 가능하다고 하는 지문 유형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제가 애지간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함축적 의미 파악 같은 경우에는 주제류, 빈칸 같은, 제가 논리류라고 할 거예요. 논리류에는 빈칸, 함축, 어휘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서까지 모든 고난이도 유형이 다 변형이 가능하고요. 요지 주장 파악, 주제 파악, 제목 파악 얘네들도 전부 다 똑같이 변형이 가능합니다. 어법 정확성은 정말 지문의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얘가 주제가 명확하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랑 똑같이 전 유형으로 변형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어휘 적절성 파악, 이 친구는요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휘 영역을 따로 분류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랑 함축 유형이랑 똑같은 개로 본다고 했었죠.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유형으로 변형이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가 5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느 한 곳에 빈칸을 뚫어버리더라도 이건 충분히 빈칸 문제로 변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단어형 빈칸 문제를 출제하기에 정말 용이하게끔 표시가 다 되어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이 3가지 유형이 특히 잘 변형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주제류 변형은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모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는요, 보통 제가 series pattern이라고 말하는 유형의 글들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맛이 있다. 첫 번째는 매운맛이고, 두 번째는 신맛이고, 세 번째는 단맛이고, 네 번째는 뭐 쓴맛이다. 이런 글이 쭉 나와 있다고 쳐요. 근데 각각의 맛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 한 줄씩 더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는요, 이 중에 한 문장 정도를 뚱딴지 같은 문장을 걸어놓는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즉 맛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맛의 하위 분류, 신맛, 단맛, 짠맛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 맛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 혹은 음식은 맛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맛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서
다른 것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 혹은 다른 이야기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맛에 대한 글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제가 반대쪽으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글들은요, 기본적으로 주제 같은 걸로 출제하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져서 제목 정도로만 출제가 가능한데, 반대로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는 글 중에서 시리즈 패턴의 글들이 있다. 그런 글들은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3번, 14번과 같은 순서 파악하기와 적합한 위치 찾기는 서로 교체해서 출제가 가능하고요. 주제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주제 문제, 논리 문제 전부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술형으로 변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요약하기도 주제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제 문제로 낼 수도 있고 빈칸과 같은 논리형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 보통 실험글이 주 소재이기 때문에 주제글로 내더라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고, 보통은 빈칸과 같은 논리형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어떤 유형으로 변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은 저작권에 염려가 없어서 정말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 글이나 한번 볼게요. 3번 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해석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수업을 들으세요. 물론 그 전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교재로 쓰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는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잡고 문제풀이용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신 대비의 측면에서 일단은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on a camping trip, my friends 하면서 막 주어 끊고 동사 찾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일단 수업을 쭉 들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수업을 다 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복습의 시간이 왔겠죠.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복습 때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쵸? 자, 복습 때 첫 번째, 수능 특강에 해설지가 있어요. 해설지에 보면은 글에 요지나 중심 소재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요,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서히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 글 안 읽었습니다. 글 내용 몰라요. 자,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글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보편성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성이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편성이란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글이 있다고 칩시다. 자, 제가 이렇게만 정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글의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 어때요? Cultural relativity 그리고 뭐 이런 거 적어 놓고요. 보편성으로 뭐 universal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했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도식화를 그려보는 겁니다. 도식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요, 한번 복습할 때 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지문을 읽다 보면은 문법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고 나오지 않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출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로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따로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글을 쭉 읽으시다가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법한 포인트가 보이면 다 일단 체크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지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지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일단 쭉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쭉 눈으로 훑기만 하면서 문법 문제로 출제될 법한 포인트들을 쭉 체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글을 다시 복습하실 때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포인트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출제 포인트였지? 아, my friends and I니까 I am이 아니라 my friends and I. 복수니까 were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due to는 because랑 달리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구가 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만 해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읽으면서 특정 색깔, 전 주황색으로 하거든요. 특정 색깔로 문법 포인트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체크해놓고 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I were feeling. 외워봤자 기억 안 나요. 지금 제가 글의 절반 정도만 읽었죠? 한 지문에서만 지금 포인트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가 넘게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이거를 시험 범위를 문법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외워서 시험 보내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체크만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consciousness raising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높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포인트가 조금 특이하다, 주목할 가치가 있다 라는 걸 이렇게 밑줄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강조만 해놓더라도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걔네들한테 집중력을 높이게 되고요. 이런 집중력 높인 포인트들이 왜 체크가 됐는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 공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특정 색깔을 활용해서 어휘 포인트들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함부로 체크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은 반이어나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 effect와 affect 같은 단어들, 혹은 reduce와 raise와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에다가 그냥 하늘색으로 쭉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다 체크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이 포인트들은 빈칸 문제에도 그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다섯 번째,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렵다 싶은 문장, 혹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문장, 혹은 선생님이 출제할 것처럼 굴었던 문장이 있다면 그것도 특정 색깔로 체크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케이? 이 문장도 당장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습할 때마다 이렇게 연두색, 특정 색깔로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글을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서 특정 색깔로 전부 다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되셨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 문장을 따로 옮겨 놓을 거예요. 글 쓰는 시간이 아깝다? 그럼 타이핑을 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We are helplessly carried away 막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읽고만 지나가는 겁니다. 시험 직전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소리내어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더라도 서술형 대비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체크한 게 서술형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문장들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조금 학력이 낮은 학교들도 보통 지문이 40개 정도 되고요. 학력이 높은 학교들은 100개 정도의 지문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지문에 있는 한 문장씩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봤다, 혹은 한 문장씩만 여러분이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문 실력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했던 이런 문장들이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와,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이거 작문해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싶은 것들을 체크하거나, 서술형에 나올 것 같다라고 싶은 문법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체크하거나,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들을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그쵸? 이렇게 하나라도 얻어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외우다 보면 실력도 올라서 서술형도 더 잘해지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중요한 문장이 있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전 이렇게 보통 필기를 할 때 4가지 색깔을 쓰는 편입니다. 하늘색은 어휘용, 주황색은 문법용, 연두색은 서술형용, 노란색은 중요한 문장 혹은 주제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셔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마음속으로 정해 놓으시고, 이번엔 문법에 초점 맞춰서, 이번엔 서술형에 초점 맞춰서, 이번에는 어휘에 초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한 번 글을 읽더라도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고 훨씬 다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직후 복습 때 할 일입니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여러분이 한번 쭉 번역을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다시 한번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때 문법 체크. 다시 한번 또 읽을 땐 더 시간 안 걸리겠죠? 그때 한번 연두색으로 체크. 하다 보면 한 지문당 한 10분에서 15분. 잘하는 사람은 이 정도가 걸릴 거고, 정말 공부를 못하시는 분은 1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지문에 시간을 쏟는 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시간은 단축이 돼서 모두가 10분에서 15분이면 한 지문을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이제 상시 복습의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시험 범위가 총 40지문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한 2달 정도 동안 1번부터 40번까지 지문을 나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복습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험 2주 전 범위를 복습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앞부분을 다시 읽어봅니다. 뭔 내용이었지? 내가 이런 걸 배웠다고?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뭔 내용이었지? 이런 생각에 다시 빠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은 비속어를 좀 쓰자면 잘 조져놨어요. 그런데 전 범위를 훑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죠. 영어만 공부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 범위를 여러 번 훑어보냐. 한 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벅차다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복습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직후 복습이란 말과 상시 복습이란 말을 나눠놨죠. 직후 복습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상시 복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 혹은 2번 정도 영어 진도 나갔던 거 전 범위를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선생님, 시험 범위가 40개에서 100지문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전 범위를 훑어보죠? 지문을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면 지문을 읽어도 상관없지만 지문을 읽어보는 게 아니고요. 도식을 읽어보는 겁니다. 혼자서 이거 무슨 글이었지?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글이었다고? relativity, diversity 이런 식으로 혼자서 다양성 이렇게 도식을 읽어보면서 지문 내용이 뭔지 상기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 진짜 잘 안 떠오릅니다. 상대성? 이거 뭔 글이었더라? 근데 상대성이 왜 다양성으로 연결되는 거였지? 어떤 문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됐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도식으로 보면요, 10분이 넘게 걸리다가 최종적으로는 한 도식을 읽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오케이? 30초에서 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지문당 15초가 걸린다고 쳐. 그럼 100지문이라고 해도 몇 초죠? 1500초잖아. 1500점 몇 분이에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잘 못하는 게 너무 티가 나나요? 30분.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없이 상시 복습을 반복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람이 같은 형태의 자료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뇌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방법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만 보면은 머리에 이제 안 돌아간다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들만 봐요. 그러고서 이게 무슨 지문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떠올라? 그럼 공부가 된 거예요. 넘어가. 안 떠올라? 그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늘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만 쭉쭉쭉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이 떠올라? 그럼 넘어가.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쭉 읽어보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서술형 제가 정리해 놓은 공책이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 공책을 쭉 읽어봐. 한 문장 읽었는데 지문 내용이 도식처럼 쭉쭉쭉쭉 잘 펼쳐져. 넘어가. 근데 기억이 안 나?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오케이? 한번 쭉 체크를 해보고 기억이 나? 넘어가. 기억이 안 나? 읽어봐.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상으로 들어가서 시험 직전이 되면 양치기의 시간이 됩니다. 양치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다 싶은 문장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이제는 조금 써보기도 하고 작문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변형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뇌가 안 돌아가요. 졸릴 겁니다.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영어 공부만 하면 잠이 오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공부가 안 되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때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아요.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변형 문제를 잔뜩 구해보셔서 시간 맞춰놓고 최대한 풀어보시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시험 대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객관식이 20문제라고 치고 서술형 10문제라고 치면요, 객관식 20문제를 푸는데 보통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보통 5에서 10분 정도 걸리면 공부가 잘 된 학생이에요. 왜? 우리가 얼마나 다각도로 공부했습니까? 문법 포인트도 어떻게 나올지 공부했죠? 도식 그리면서 굳이 주제문을 체크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주제에 그리고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고 어떤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공부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의 첫 문장만 읽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첫 문장을 읽어, 그 다음 보기를 봐, 그 다음 답을 골라. 근데 좀 아리까리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그냥 안 아리까리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풀면 5에서 10분이 걸린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하시든지 말든지. 됐죠? 그럼 나머지 약 40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전부 다 서술형에 몰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시험풀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객관식 전부 다 1분 안에 하나씩 풀었거든요. 근데 서술형 시간이 부족해요. 못 푼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저 객관식은요 시간 맞춰서 풀었는데 서술형 넘어가려면 시간이 없어요. 못 푼 거라고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내신 지문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배운 데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고 있냐고요. 오케이? 우리가 아는 지문들은 상식적으로 보자마자 풀려야 되는 거라고요.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라 우린 외울 생각이 없었고 그냥 자주 봤을 뿐인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반쯤 외운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한번 영상을 끊고 기침을 하고 찍기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의 귀에 많이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